안녕하세요. 여러분을 공공조달 속으로 안내하는 조달인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고 한 번 거래를 트면 매년 수백억 원어치의 물건을 꾸준히 사주는 초우량 VIP 고객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대한 고객에게 우리 회사의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넓은 고속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다수공급자 계약, 줄여서 마스 제도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조달의 길, 오늘 저와 함께 투명하고 거침없는 조달 하이웨이로 시원하게 달려보시죠. 마스 제도의 핵심부터 살펴볼까요? 쉽게 말해 조달청이 품질과 성능이 비슷한 여러 기업의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라는 거대한 온라인 마트에 쫙 진열해두고 수요기관이 마치 쇼핑하듯 골라 살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판로가 열리고 한번 등록해두면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매출을 낼 수 있다는 엄청난 혜택이 있죠. 전체적인 성공 여정은 딱 4단계로 요약됩니다. 1단계는 공고를 확인하고 자격을 맞추는 참여 준비, 2단계는 가격을 협상하고 쇼핑몰에 물건을 올리는 계약 체결 단계입니다. 3단계부터는 본격적으로 물건을 팔고 큰 건을 수주하기 위한 2단계 경쟁에 돌입하며 마지막 4단계는 다음 계약을 위해 성적표를 관리하는 사후관리 단계입니다. 본격적인 1단계 진입 관문입니다. 마스 공고는 원칙적으로 10년간 유효한 상시 공고 형태로 열려 있습니다. 입점하려면 먼저 나라장터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부정당업자 같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마스 기본 교육도 사전에 이수하셔야 합니다. 진입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용화 품목이라면 결격 사유만 없으면 통과되는 적격성 평가라는 일반 경로를 탑니다. 하지만 가드레일처럼 국민 안전이나 품질이 매우 중요한 특별 지정 품목들은 납품 실적, 기술, 경영 상태 등을 평가해 70점 이상만 통과되는 사전 심사 경로를 거쳐야 합니다. 서류 준비하실 때 시험 성적서 때문에 시간과 비용 고민 많으시죠? 여기서 핵심 팁을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제품이 KS 인증 등 법정 인증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 납품 검사에 합격한 이력이 있거나 품질 보증 조달 물품으로 지정된 우수 기업이라면 시험 성적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단, 최근 1년 내 불합격 이력이 있다면 면제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자격을 통과했다면 2단계, 가장 예민한 가격 협상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가격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조달청은 여러분이 최근 1년간 국세청에 신고한 전자세금 계산서 내역을 싹 다 수집합니다. 그리고 가중평균 가격과 최빈 가격 중 더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합니다. 협상 시 계단식 할인율이라는 걸 설정해야 하는데요. 대량으로 구매하면 가격을 더 깎아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필수 전략. 구매 금액이 커져서 2단계 경쟁으로 넘어가는 구간의 바로 직전 단계에서는 반드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해야만 시스템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계약을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는 3인의 법칙을 명심하세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최소 3개 이상의 업체가 계약되어 있어야만 제품이 노출됩니다. 만약 다른 업체들이 계약을 포기해서 우리 회사 한 곳만 단독으로 남게 된다면 그 즉시 쇼핑몰 판매가 중지되어 버립니다. 이제 3단계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요기관에서 장바구니에 담아 납품 요구를 하면 기한 내에 물건을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고 검수를 받아 대금을 지급받습니다. 혹시 납기가 지연될 것 같아 기관과 연장 합의를 하더라도 계약 종료일 240일을 초과해서는 절대 연장할 수 없다는 납기, 기한 절대 한도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마스의 하이라이트이자 큰돈을 벌 기회, 2단계 경쟁입니다. 수요기관이 한 번에 너무 많은 물건을 살 때는 그냥 고를 수 없고 쇼핑몰에 있는 업체들끼리 다시 제안서를 내고 경쟁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은 1억 원 이상, 일반 제품은 5천만 원 이상일 때 발동됩니다. 이걸 피하려고 꼼수로 금액을 쪼개서 분할 납품 요구하는 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요기관은 마음에 드는 5개 이상의 업체를 지명하고 시스템이 2개를 무작위 자동 추천하여 경쟁 그룹을 만듭니다. 제안서를 내실 때는 무조건 기존 쇼핑몰 계약 가격 이하로만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계약 가격의 90% 미만으로는 후려쳐서 제한할 수 없다는 하한선 제한이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해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야겠죠?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납기, 품질, 서비스 등을 다 같이 보는 종합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만약 점수가 똑같은 동점자가 나오면 누가 이길까요? 1순위는 품질 점수가 높은 자, 2순위는 제한 가격이 낮은 자, 그래도 똑같으면 마지막 3순위로 시스템 자동 추첨을 통해 승자가 결정됩니다. 계약 기간 중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이 나오면 품목을 추가하는 수정 계약을 할 수 있고 계약 단가 인하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또한 재고를 털거나 매출을 확 끌어올리고 싶을 땐 세부 품명별로 1년에 최대 3번, 한 번에 7일에서 15일 동안 공식적인 할인 행사 프로모션을 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단계 사후관리,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 위반 2가지를 경고해드립니다. 첫째, 우대 가격 유지 의무입니다. 조달청에 100원에 팔기로 한 물건을 시중 일반 마트나 쇼핑몰에서 90원에 팔면 절대 안 됩니다. 조달 단가는 무조건 시중 거래 가격보다 같거나 낮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즉각적인 단가 인하, 부당이득, 환수, 심지어 거래 정지라는 무시무시한 철퇴를 맞게 됩니다. 둘째, 직접 생산 및 원산지 허위입니다. 내가 만들겠다고 계약해놓고 남의 공장 물건의 라벨만 바꿔치기해서 납품하거나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면 어떨까요? 적발되는 즉시 계약이 해지되고 환수금액 징수는 물론 향후 입찰참 가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조심해야 할까요? 바로 연계 거래 정지의 도미노 리스크 때문입니다. A라는 품목 하나에서 룰을 위반해 거래 정지를 당하면 그 품목만 정지되는 게 아니라 연관된 세부 품명 전체에 심하면 우리 회사가 맺은 조달 계약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판매가 전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회사 전체의 조달 매출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반기별로 나오는 우리 회사의 성적표, 즉 계약 이행 실적 평가 관리가 생명입니다. 파란색 최우수부터 빨간색 미흡까지 신호등 등급으로 나뉘며 이 성적표가 수요기관 쇼핑몰 화면에 그대로 노출되어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꿀팁 하나 드리자면 마스 심화 교육을 듣거나 조달 전문 자격증 소지자가 회사에 있으면 이 점에 짭짤한 가점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기본 3년의 계약이 끝날 무렵 갈림길에 섭니다. 무사고의 가격 변동도 없고 참가 자격을 잘 유지했다면 무난하게 계약을 갱신하여 성공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납품 실적이 0원이거나 실적 평가에서 미흡을 연속 2번 이상 받으면 자비 없이 차기 계약에서 배제 퇴출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5대 강령으로 압축했습니다. 시중 가격을 상시 모니터링해 가격을 방어하라. 납품하는 규격과 원산지를 계약서와 100% 일치시켜라. 2단계 경쟁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인 할인율 구간을 설계하라. 완벽한 납기와 서비스로 최우수 실적 등급을 유지하라. 지속적으로 심화 교육을 수강하고 변동사항은 즉시 통보하라. 이 5가지만 완벽히 지키신다면 여러분의 회사는 거대한 조달 하이웨이 위를 막힘없이 질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온 여러분의 성공적인 수주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